오늘은 그 동해에 있는 장준하 시리에 관련된 시리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게 왜 여기까지 굴러왔느냐에 대한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박수로 요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있으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열었고요. 그래서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충남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 계시나요? 충남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은 더 좋을 텐데 유튜브 방송에 나가니까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글을 쓰기 싫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훈구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을 찍은 시간이 47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도 이제 좀 가지고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장준하 독립운동가의 책임돌이 동해로 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함께 나누면서 역할을 하면서 17년을 걸렸습니다. 아직도 그 책임돌이 동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돌이 왜 여기에 왔느냐 하는 걸 봤을 때 내가 정동훈 회장을 만나는 거하고 제가 일명 대파이어입니다. 사회자분이죠. 대파님을 만나는 거하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함께 몸을 맞으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연이 있지 않겠냐. 인연이라는 건 그뿐만이 아니라고요. 사실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소중했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합니다. 여기 논문 한번 찾아오는데 처음에 힘들었어요. 사실 소중한 공부도 따고 들어가자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다. 땅값이 싸다는 이유는 그 정세훈 시인님의 말인 것 같아요. 여기라고 땅값이 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소중한 노동문화관을 만들면 착공식 때부터 제가 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6시간씩 운동을 해가지고 충남을 와야 되지? 그 이상한 거예요. 인연이지만 하나 받고 이런 그만인데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보면 이 장준하 책임돌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쓰신 글입니다. 그런데 저 돌이 충남에서 온 겁니다. 충남 온천이라는 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온천이라는 데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온천 같아요. 온천이라는 데가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일제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런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그네들이 서울이고 우리 강판이가 다 바꾸고 우리 기아자원이고 물자를 다 수탈해가지고 우리 동네만 해도 흔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그 수하에는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인연이 있을 것 같아. 장준하 책임돌은요. 그래서 이게 동해에 와서 있는 데가 18년 됩니다. 그런데 오게 된 이유가 부담가는 설명을 하겠지만 원래 파주에 있다가 파주에서 의문사를 당하고 나서 그 파주에서 세워졌는데 그것을 이제 옆에 보면 그 장준하 씨라는 그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면서 저 책임돌을 불태워 없애려는 바람에 동해에 노남액이 마시라는 그것을 이제 제가 앞장을 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산 게 평지 650평 해가지고 산까지 해가지고 발전으로 썼어요. 24,000평. 근데 그 자리를 내가 이사를 오게 됐어요. 오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장소가 어찌저찌 하다가 18년 관리한 사람도 자세히 모르게 시 소유로 넘어가 버렸어요. 박지현 백경원님 돌아가셨잖아요. 백경원님 주대를 해가지고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그렇게 시위를 넘어갔는데 그거를 좀 바로잡아 보자. 이게 통일운동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만은 조그만 소리인데도 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꺼내서 남북이 하나가 될 때까지 좀 열심히 뭔가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런 쪽으로 이름을 두고 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독립운동에 관련된 얘기거리를 이렇게 담아가는 겁니다. 네, 한칸 보는 거죠. 보시다시피 그 장준환 선생은 원래 일본군에 편집을 됐다가 탈출해서 우리 광복군에 합류해서 미국 이런 쪽에 이제 특보대 이런 활동을 하면서 특수공작으로 이제 활동했죠. 그러다가 광복이 됐죠. 그런데 광복이 마지막이 될 당시에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비행기가 여의도 시민공원에 가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와서도 사실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미군대 속았어요. 속아봐가지고 전투를 하려고 하니까 미군이 못 내리게 해서 다시 가서 중국이랑 같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장준환 선생이 이제 그 뒤에 이제 박정희 신정권에 대한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제호를 맞았죠. 한칸 더는 게. 그리고 이게 동해에 이제 백현 선생이 이제 그 장준환 선생의 제주도를 가져온 적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조선으로 이분을 알은 지가 제가 한 25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문명하고 동해로 오셨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동해에 아무것도 땅이 없냐 이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세진돌이 있는 그 땅은 제가 구입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땅입니다. 그 손에 그때는 몇 분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 어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걸 쓰십시오 했던 겁니다. 했는데 지금은 나도 못 갖고 시위를 넘어갔는데 제가 시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이거는 내하고 연관이 된 건 너네가 제대로 시민도를 제자리에 놓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강판도 마무리 붙이고 그런 얘기를 최근부터 합니다. 제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저것 바깥 활동을 하다 보니 동네 신경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했다가 최근부터 그 작업을 시작을 해서 좀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런하고에 관련된 작업들도 많고 사진들도 많고 그런 거를 이제 얘기거리를 담았습니다. 좀 더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색인돌이 2007년도에 동해로 오던 날입니다. 오던 날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이 색인돌이 만들어지고 제가 그 색인돌 앞에서 8월, 음력 8월, 추석 5일 전에 날짜를 정했어요. 여기서 제를 올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뭐 그냥 우리 동네는요 아직도 보면요 저보고 빨갱이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 일본에 가면 조선학교 다니지 북한도 네 번이나 들어갔지 그리고 러시아 쪽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지 중국은 뭐 수십 차례를 다니고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면서도 바깥으로 소문을 못 냈어요. 소문 내면 저건 뭐또 파고 날까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내려놓은 놈도 이제 우연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막 이런 식으로 밤에 왔어요. 밤에 와가지고 앞에서 자대놓고 와 혹시나 안 하는 게 상을까요? 뭐랄게 보초로 얘기하자요. 거기서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세우면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의 들다가 혹시나 이 낙상차가 여기 와가지고 소송되면 감시를 좀 해라. 그 주민이 있으니까. 제가 다행히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벌써 2007년도 3월 10일 날에 동해에 왔는데 저 동네 이름이 동점이라는 얘기 붙인 게 동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이제 강릉기로 넘어가면 바뀌면서 동점에서 동점이면 귀환터가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뒷터라 했다가 뒤있다 거기다 해가지고 뒷터라 했다가 일제 강점기는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야. 뭐좀 해도 괜찮죠 그러는요. 나쁜 분들인데 이 길이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환 얘기를 다 없애고 거기다가 이 길이라 바꾸고 지금 현재 행정지명에 이 길이를 합니다. 채우고 나서 흙도 아직 안 쳤었는데 그 일행도 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찍힐 거를 했어요. 누구인데 손가락들 받았다. 근데 저는 사진을 찍었으니까 저는 가고 싶은데 못 갔죠. 근데 이게 순간순간 막 일어나는 상황이 돼가지고 뭐 삼각대 세우고 뭐 이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념촬영에 제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사진만 나왔습니다. 이게 파주에 있을 때, 사진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장준하 선수 외무자 17일 기간 1985년 9월 통일문제연구소 대표 백기환 선생을 중심으로 장준하 선생 세긴도 권익위원회가 설립됐다. 백기환 선생이 남긴 6기 원고에 따르면 시민 소재는 백두산 모습과 범위 기직의 편은 형태의 까마귀별로 길이 약 10자, 높이 약 6자인 고인도 형식의 제작 원칙을 세웠다. 위원회는 까마귀돌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1986년 1월 봄 충남 운천의 한 채석장 주인의 도움으로 주재환, 양양환, 장호권 씨 등이 구했다. 그리고 1986년 5월 주재환 선생의 책임 아래 민예종 예술가 김용태, 김정현, 양영환, 윤용환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그래서 되게 웅천이라는 데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되게 오타가 납니다. 웅천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웅천구 면역 아마 오성이면 웅천이 맞아요. 그럼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웅천도 있고 웅천도 있고. 오성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오성이 유명해요. 오성 같아요. 원래 오석이 고령 쪽에 많이 나와요. 웅천이요, 웅천. 그래서 그럼 거기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저기 관심이 여기서 열차 타면 금방 25분 걸려. 거기를 대책이 바로 아래에요. 예. 거기 모든 그 석재 공장이 거기 다 있어요. 내일 거기가 오성 나오고 결혼 공장 있고. 예. 감사합니다. 웅천, 웅천, 남이석, 개그맨 동네. 웅천도 다 아이들이 여기가 가지고 잘 되죠. 그래서 이 웅천이라는 걸 알고 싶은데 얘기를 좀 못하더라고요. 이은. 근데 이 충남하고에 그 오석돌이 동해에 와 있다는 거. 이게 운영으로 어떻게 그 얘기가 옵니까? 뭔가가 얘기거리가 있다는 뒤에 나옵니다. 장준하 씨, 오늘도 밤새 이렇게 흠뻑젖은 건 외세 바늘이 내리친 벽을 제대로 꺼놓은 수돗물인 줄 왜들 모르나. 거시형 나의 기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족해방통일이다. 이곳 땅 밑에서도 이가 갈리는 분단의 원로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말라. 하지만 통일은 딴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 속의 마지막 희망팀 분단의 복설대학교 자유 바로 그 싸움의 현장에서 통일을 찾으라. 그리하여 쓰러질 전사는 무덤이 아니라 저 비판을 일으키는 바람으로 잠들지 못하나니 거시어 이풀길이 나는데 보물이마다 이어붙여라. 눈물도 한숨도 무여운 암성으로 저 간악한 것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통일 신바람, 통일 신바람으로 한꺼번에 몰아쳐라.
아까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장준환 선생 이름이에요. 누가 지워가지고 없어요. 없는데 그걸 이제 복원해서 간판을 만들어주고 줍니다. 아까 앞에 들어가요. 여기 보면 저기 그 가족에 있을 때 저다가 불을 와가지고 태워서 없애는 전준하 선생은 단기 4251년 8월 27일 경북 의주에서 태어나셨으며 젊은 날에는 동네 대표로 일제와 싸우셨다. 8.15 해방 이후에는 한때 백범 김구 선생의 비서를 역임하시고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사 독재와 싸우시다가 그 싸움의 결정적 고비인 단기 4308년 8월 17일 박정희로부터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원통하게도 안설당하셨다. 선생은 일찍이 모든 통일은 좋은가, 모든 통일은 좋다고 하심으로써 분단은 제국주의의 침략이여 따라서 분단 침략과의 싸움 통일만이 민족사의 전진임을 설파하셨다. 통일운동 45년 6월 30일 이 글이 그 세진도 뒤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납니다. 그대로 옮겨나는 건데 좀 수정을 해볼까 하다가 그대로 있는 걸 변경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장준하 선생은 1944년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6개월 만에 탈출해 광복군 간부회를 받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제1주계에 배속됐다. 해방 후에는 착지, 사상이나 가해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여러 차례 투옥됐으며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벌이던 1975년 8월 17일 포천 약사동에서 의무사했다. 요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세균돌의 좀 세견을 바꿨습니다. 백유한 선생이 적시했고 세균돌의 세견을 그린 백유한 선생이 적시했고 개문재 선생이 글실에서 이를 조각과 암용한 시가 보았다. 1986년 가을 자신의 고양시 일산 작업장에서 완성했다. 위원회는 이 세균돌을 서울 남산과 북방 위치가 있는 효창공원에 세우려고 하였으나 당시 정부 당국의 불허로 윤용환 조각가 작업실에 보관했다. 1988년 2월 장준하 선생을 따르는 동지들과 지인들은 세균돌 건립 부지 마련을 위해 김도현 선생을 중심으로 모금 운동에 나서 1,000만 원을 모았고 고양군 벽제인대 유리와 파주시 조립 장곡리 경계에 있는 군 방호벽 주변단 486편을 백기환 선생의 지인인 이하은계신 명의로 구입했다. 동해로 오게된 배경 드디어 1989년 7월 19일 장준하 선생 세균돌이 통일의 길목 파주장국리 법문소 주변 군 방호벽 사이에 세워졌다. 통일의 길목에 세워졌다가 괴한들의 세균돌에 3일간 물질을 받아 거적을 덮어 추모 끝에 접근을 차단하는 등 시련을 겪었던 민족 지도자 장준하 선생의 세균돌이 우리의 순환을 겪는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그 파일이 안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세계인도 그 저기 땅을 구입한 명의가 이렇게 명의가 행동이 다른 조금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일단 이 얘기를 해도 여기서는 안 먹히니까 뭐 다른 생각도 하다가 다른 생각을 접고 한동안에는 장준하 선생과 이런 따라다니는 분이니까 그냥 언급을 하자 이러고 사실은 동해에 있는 동아메리 마성터를 만들기 위한 땅을 구입해놨는데 거기로 옮기게 돼서 이제 그 동해로 왔습니다. 그 땅을 만든다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뭘 준비하려고 했던 땅을 드렸는데 지금 4칼도 안 되고 11개가 됐는데 아마 11개가 된 게 어떤 자세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됐는데 아무튼 좋은 일이 있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으로 그 부분에서 지난주에는 토의를 좀 하고 오늘은 지금부터 파주신문 기사
세긴도를 파주시 황영면 통일 동산에 있는 장준하 공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파주 시민들이 모여 창립한 장준하 시빌리전위원회 이경영 위원장은 2020년 1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재클럽에서 통일문제연구소를 대표한 최영희 환경재단 이사장을 만나 세긴돌 파주 이전에 대한 파주 시민의 입장을 전했다. 통일문제연구소 대표로 나온 최영희 환경재단 이사장은 이경영 위원장과의 90분 대화에서 향후 유족 대표인 장은권 씨 등 3자가 한자리에 모여 원만한 타결점을 찾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를 각 기관체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현재 백기환 선생은 체중이 37kg으로 장준하 시민전위원회가 수차례 방문하는 시도했으나 연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세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준하 시민전위원회는 이날 신년회에서 그동안의 활동 보고와 원칙을 제정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토의하였으며 정도락 전 파주시청 국장과 고기석 시민연합 신문발의를 강세로 선출했다. 시민은 아무도 모르게 백두대간을 떠날 수 있다. 2019년 8월 15일 새벽 파주에서 출발한 취재 차량이 폭우를 동반한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어렵게 동해시 무릉계곡 입구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3km의 깊은 골짜기를 따라 들어갔다. 그러나 세긴돌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달기 15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산골 이 길에서 10여 년간 마을 일을 맡았던 오어선전 이장을 만났다. 오전 이장은 장준하 세긴돌 사진을 보여주자 백기환 선생을 기억해냈다. 20년 전인가 그보다 더 되니까 여하튼 세긴돌이 마을에 들어올 때 함께 거들었다고 했다. 우리가 관리할 때 이렇게 불도 빼고 150평 되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얼굴 나오면 이제 여기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저렇게 바리케이트 치고 우리가 이제 준비하려 했던 게 장백공원 앞에 장백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장준하 선생하고 백기환하고 그 어른들이 그래도 그때 어른들이었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백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칼 들고 있는 건 무섭네요. 대충 벌초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튼 지금은 상황이 이제 요거는요 우리가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음성 눌렀는데 음성이 문제가 우리가 모셔한 게 아니라 이 스스로 찾아온 것이다. 여기 이제 동해시는 천정고찰이고 이승의의 개항기를 만드는 그런 곳이고 이제 원나라 관련 이런 임진왜란 이런 것들 있고 북한산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의 중심지라고 봅니다. 제가 한 10개를 될 것 같아요. 금강산으로 배가 세대는 다녔죠. 금강호, 동래호, 풍암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에서 모래가 반출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동해안으로요. 그리고 석탄이 들어왔고요. 쌀이 들어왔고요. 북에서도 쌀을 가능했습니다. 대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밑에서 쌀이 가고 그리고 올림픽 때 망경봉호 92호가 들어오고 그리고 북에서 울진 삼척 117명의 북한 그때 공작원들 들어왔을 때 동해안에 15명 조례했을 때 동해안에 들어왔고 소형 잠수정이 들어왔고 10개 정도의 그쪽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중심도시는 동해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준하 시비가 온 게 아니라 꼭 올 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이루어졌죠. 지금부터 하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가 중요합니다. 우선에 이쪽을 우리가 그 새끼들이 와 있는 이상 이제는 뭔가가 그 아까의 통일의 일본이라는 그런 그를 상대 모으면서 첫 번째 사업으로 안내 표시판도 없습니다. 이게. 그 설치 사업을 우리 모음운동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했고 그리고 동해시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간판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가 토론에서 좀 개최하고 장준하 선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얘기거리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원래가 벽돌 한 장 값을 모으자고 했던 게 노남행이 마실집 권리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산된 상태에서 우리라도 그걸 좀 추이를 하는 방법을 해보자. 어디까지 갈지 몰라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저쪽에 구글 지도에 보면 저거가 있던 데가 저기가 마실터치 있던 팀이에요. 그렇게 큽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는 마실집터가 아니고 이제 다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가 이제 해발 한 600 정도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조선 TV는 아주 싫어하고 하는데 박창근이라는 가수가 저기가 아주 연관이 깊은 저기입니다. 저기 곡을 가지는 그런 데요. 저기서 연습을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조선 TV에서는 그 박창근이가 아무튼 간에 그 국민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실집 이런 버섯집 이런 저기 일명 버섯집입니다. 버섯집 이러면 거기 다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여기는 중간에 거는 점수 서 있고 이런 거는 점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는 장준하 선생의 색인돌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거는 이제 중턱으로 올라가면 있는데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장준하 선생의 색인돌하고 시하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시작해서 통일에 관련 얘기를 통해서 여러 번 한번 끌어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반응입니다. 몇백 평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8.9입니다. 정확하게 650평을 포함한 8.9고요. 근데 이제는 통일문제연구소가 아니라 이제 다른 게 돼버립니다. 이게 왜 쪽이 이제 상상되는 인민들한테의 그 시내와 가까운 데에 이제 성이 있던 곳이거든요. 있던 곳이고 이쪽에는 이제 철구리가 있었는데 이쪽에 철로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사실은요. 남한에 사마제철이 있었으면 밖에는 한문제철소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철구를 동해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이게 사실 철구를 근거리도 못 찾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사실 철광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 통일의 일본지를 만들고 싶어서 장준하 선생하고 백조한 선생의 그 동남역에 맞춘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한번 가보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 사진이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그걸 하고 나서. 네.
동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은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약하면은 저 시비를 걸리고 한 이후에 파주에서 그 동해로 옮겨가서 그 다음에 아마 파주시 쪽에서 이걸 한번 그 옮기려다가 그 효력이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그 출리에드 시장도 지금 그대로 시장하고 있고 이번에 뭐 재선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 같은 노란메기 땅들은 지금 이제 다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노란메기 운동을 하는 쪽으로 그룹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땅은 없는데 시비가 떠나니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가져갔으면 좋았을 겁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홍 선생이 나서서 시랑 이야기해서 다시 이거를 그들보다 다르게 건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간판부터 세우고 그 간판 세우기 전에 표지판 세우기 전에 이제 모금 운동을 좀 하고 있는 나중에 시 사람을 만나서 세워주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모금 운동을 했으니까 그거가 뭘 하냐면 가능하면 이제 토론회라든지 또 개최하면서 두 분의 누가 이름을 대는지 잘 기억나네. 장백 그걸 해가지고 장준하는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세우는 걸로 이제 토론을 하니까 달라지겠죠. 이런 식의 사업을 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표지판이 섰을 때부터 만약 세우는 날짜에 한번 가서 좀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제가 좀 더 한다면은 지금 또 백장년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봐서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따라가고 동북아시아 지금 모임이 지금 우리끼리 만든 거는 부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충남에도 있고 서울은 제가 맡아서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협력해서 제주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랗게 옷 입고 주무시는 분이 제 지부장입니다. 뭐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문화행 할 수 있는 것들 가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문진호 가수도 장민환 관련된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맞죠? 네. 아니, 선생님의 맵비다리를. 예, 맵비다리. 문진호의 새로운 독립운동, 노래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관심만을 두고 오늘 동부와 팀들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자고 제주도에서 오시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 속되게 이야기 돌을 놔두고 아무도 없다 다 빼놔버렸다 딴 거 팔고 그래서 이 관리는 뭔가 해야 된다 이거죠. 요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프리텐세션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조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소망인 김웅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